네, 비트코인이 과연 방향성을 찾은 것일까? 아니면 아직 조금 더 어리버리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드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관세 이슈가 최악은 피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서 나름 97,000달러 주변에 지금 자리를 잡을까 말까 하는 모습 비트코인은 포착되고 있고, 알트들, XRP가 일단 연두색 느낌이 예쁘게 보입니다. 4% 이상 반등을 해주면서 2.5달러 위로 올라선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XRP 현물 ETF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19B4가 승인이 되면서 일단 1차 관문은 넘어섰다. 이런 안도감을 제시하면서 XRP의 어떤 반등세가 살짝 기대만큼 크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게 맥락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기대감을 안기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진짜 이게 조금 약간 지겹다, 지루하다, 이런 두 가지 감정이 오묘하게 지금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96,000달러에서 10만 달러 이 박스권이 정말 지리하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대단한 반등을 보이려고 이렇게 지루한, 지겨운 횡보 상황을 이어가는 걸까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관세 이슈가 최악은 피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에 나름 그래도 살짝 반등세가 안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48을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살짝 빠지긴 했는데 여전히 61% 수준을 보여주면서 알트들 힘이 지금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구나, 아직은, 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게 구체적인 시기와 대상이 공개되지 않았고, 이를 통해서 시장의 우려가 굉장히 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4월 이후로 늦추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이런 평가가 지금 우세한 모습이고, 협상의 여지는 남겨놓은 상황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위험자산 시장의 상승 반전을 스리슬쩍 살짝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관세 카드라는 게 싹 다 죽자, 우리 그냥 같이 죽자, 이런 게 아니라 협상용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전형적인 트럼프식 대화 전략이 아니었나,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멘트가 이래요. 교역 상대국에서 관세를 낮추거나 비관세 장벽을 낮춘다라면 미국도 상호 관세율을 내릴 수 있다. 나름의 윈윈 비슷한 머시기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멘트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그래도 살짝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글래스노드, 비트코인 단기 홀더들의 손절매가 주춤한 모습이다. 비트코인 단기 홀더 실현 손실 규모가 감소했는데 2월 초에 단기 홀더 실현 손실은 55,000 BTC로 정점을 찍었고 현재 38,000 BTC로 감소했다. 그런데 이것은 연평균 규모인 35,000 BTC와 비슷한 수준이다. 단기 홀더들이 이전 하락장에 비해서 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반면 장기 홀더들의 실현 손실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장기 홀더들은 말 그대로 홀딩, 단기 홀더들은 실현을 확정 지으면서 손절매를 했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런 트렌드가 지금 주춤하고 있다. 재밌습니다. 단기 홀더들은 손절매하고 있고 기관들이나 고래들은 사재기하고 있고, 되게 재미있는 그런 손바뀜 현상이 최근에 이런 지루한, 지리한 횡보장 속에서도 포착되고 있다, 이런 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기관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거나 들어오려고 하거나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밈 주식으로 불리는 게임스탑,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포함한 대체 자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고 특히 비트코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투자가 게임스탑의 비즈니스적인 요구사항과 일치하는지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자마자 이 CNBC 통해서 나온 건데 나오자마자 게임스탑 주식이 또 급등세를 보이는 그런 또 재밌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스웨덴의 핀테크 기업 클라나의 CEO 세바스찬 시미아트 코프스키라는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세콰이어 캐피털의 파트너이자 우리 회사 클라나의 이사회 멤버 앤드류 리드와 대화를 나눴고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암호화폐 기업들과 회의를 가졌다. 암호화폐가 폰지 사기라는 기존의 관점을 포기하겠다. 클라라와 나는 암호화폐를 수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 양반이 이제 암호화폐는 폰지 사기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과거 블랙록의 레리 핑크랑 어떤 비슷한 느낌이죠. 그랬다가 지금 이제 회귀하고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이오밍주의 경찰조업도 이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시아루미스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이미 논의도 하고 이런 결정을 지금 내리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기관들과 이런 조합들까지도 들어오고 있다. 상당히 재밌는 상황이고 일본에서도 의료기업 SBC 메디컬이 67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입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미국 법인을 통해서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매수를 할 거고 2월부터 5월까지 분할 매수를 단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곳곳에서 미국 전역에서 지금 비트코인 가지고 들썩들썩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조금 더 강화된 모습을 우리가 느낄 때 그 어느 시점에 미국 연방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 전략자산과 관련된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네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 주정부의 비트코인 매수는 최대 230억 달러 규모가 될 수 있다. 텍사스,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등 여러 주에서 공공자금을 통한 암호화폐 직접 매입이나 주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준비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플로리다주는 주 정부가 비트코인과 여러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도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230억 달러라는 예상치는 보수적일 수 있다. 앞으로 주정부의 법안이 구체화되면 비트코인 매수 규모가 커질 것이다. 지금 초기 단계 아니면 가속화 단계 이런 단계별 구분을 떠나서 이런 비슷한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미국 주 50개 주 중에 지금 절반 가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 230억 달러 그런데 이 예상치가 보수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미국 안에서도 기업들이 매수를 시작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고 미국 밖에서도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이런 것들의 가속화가 붙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국부펀드 이제 설립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방식으로 비트코인과 연계성을 가지게 될 것인가. 전략자산 지정 이슈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시장에 등장하게 될 것인가. 사실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재료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다? 마음이가 너무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은행도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량을 1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시켰다라고 해요. 직전 분기 대비 1,300만 달러에서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캐나다 6위 규모의 은행인 캐나다 국립은행도 2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ETF를 매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곳곳에서 난리인데 이게 얼마나 가속화를 받게 되느냐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이번 사이클 비트코인의 고점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어떤 재료들로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증권사 피남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도 재밌어요. 러시아 증권사가 또 이런 걸 합니다.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기반으로 한 채권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러시아의 적격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채권은 러시아 루블화로 표시가 되고 수익률은 러시아은행 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이 된다. IBIT 채권 말고 이더리움 현물 ETF를 기반으로 하는 유사 상품 또한 출시할 계획이다. 관련 파생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의미 포인트고, 두 번째, 이게 지금 러시아 증권사에서 이걸 하고 있다는 거. 되게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여러 분석가들 얘기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젤레, 비트코인 주간 차트 상승 페넌트가 지금 형성이 됐다.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이전 사이클 최고치의 위에 자리를 하고 있다. 최근 많은 헛소리가 들리는데 계획에 충실하고 헛소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곧 더 높게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컴샤크, 비트코인 데일리 차트, 상황이 좋아 보인다. 지금 수준에서 수평 지지라인 유지가 되면 좋겠다. 원래 이렇게 구불구불한 모양으로 나가는 게 좋다. 수평 지지라인 지지받고 구불구불하게 이제 12만 달러 위로 올라서는 그 가능성 1분기에 어쩌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또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제시 올슨, 비트코인 투데이 차트, 앞에 거는 데일리 차트였고 이건 투데이 차트입니다. 2월 4일에 매도 신호 이후 여전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추세선 위로 곧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한번 이렇게 꼬라 박았잖아요. 받고 나서 지금 지지받고 이제 올라설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가는 거지 뭐. 너무 예뻐. 10만 달러 위로만 이렇게 올라서 주면 간다니까. 뭐 이런 게 맥락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요다, 비트코인은 매번 강세장 이후에 무거워지고 있다. 그래서 랠리 전에 몇 달 동안 축적이 진행된다. 이번 사이클에서는 돌파가 나오고 몇 달 동안 축적되고 그리고 나서 50%에서 60%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다. 항상 그랬다. 돌파 이후 축적, 돌파, 축적, 돌파, 축적, 돌파, 축적하고 이제 돌파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크립토 세이저, 지금 박스권이 오래될수록 더 큰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있나? 그럼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좀 지루해 보이긴 하죠. 딱 봐도 지루해 보이는데 다행인 거는 박스권 저점 안에서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는 거고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이 재료 하나만 딱 잘 들어와 주면은 그냥 훅 하고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 재료가 나오는데 지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재료들이 줄줄이 줄창 대기하고 있다는 거. 맥스, 비트코인은 이전 사이클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233일에서 330일 뒤에 정점을 찍었다.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여전히 성장할 여지가 많고 올해 3분기 또는 4분기에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때 참 좋았는데, 그죠? 요때 돌파 딱 하고 나서 참 좋았었는데 시간이 그래도 잘 흘러갑니다. 잘 흘러가고 이게 작년 3월에 이전 사이클 고점 돌파하고 나서 지금 시간 잘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새롭게 딱 지지받은 이런 상황, 아직 갈 길 많이 남았다. 이런 흐름. 그래서 뭔가 새로운 페이지에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에 너무 이렇게 마음이 팔리면 계획대로 뭔가 끌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뭐 그런 시장이다라는 거, 특히 이번 사이클에 처음 시장에 들어오신 초보자분들은 이런 전반적인 과거 패턴 양상들도 잘 체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